오늘 하자는 것은 뭐냐면 제목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오늘 지금 부등식을 하는데 왜 갑자기 2차 방정식이 나왔냐 이런 말이죠. 그렇죠? 자, 어떤 생각이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의 위치. 그 전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문제를 풀 때는 방정식의 해에 관한 얘기를 했죠. 해가 얼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등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얘기하자는 것은 근인 해가 얼마다가 아니라 어디 위치에 있다 범위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확실한 값이 나왔을 때는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값이 아니라 어떤 범위 안에 있다 라고 나오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범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부등식으로 연결도 되겠죠?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말에 맞게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문제의 말에 맞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냐면 말이 되는 거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그래프와 말이 되는 그래프에 경계점이 있겠죠, 분명. 그걸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알겠어요? 말이 되는 거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 그리고 그 경계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판별식을 D라고 할 때 다시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 하고 판별식을 D라고 할 때 이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문장이 덜 끝났는데 그냥 요 내용이면 3번이네. 자, 2차 방정식과 하고 두 실근 알파 베타가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판별식이 자,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 두 실근입니다. 두 실근이란 말은 서로 다른 중근, 서로 다른이나 말이 없으면 중근도 두 실근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차함수 A가 양수인 걸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A가 양수인 걸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두 실근이 나온단 말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지금 중근도 두 실근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든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되겠고 두 번째는 판별식이 0이다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을 적어야 되겠죠.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중근도 포함한다 했습니다. 알겠죠? 다음 여기에 3번을 적을 거예요. 3번 2번하고 3번을 적을 겁니다. 여기서 2번하고 연결해서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일 때 여기까지 풀 거야. 자, 2번 풀고 3번 풀 겁니다. 자, 2번을 풀었더니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서로 다른 부호란 말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말이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 A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그래프를 그려가게 돼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겠죠. 자, 이 말에 맞게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얘를 좀 움직여 볼게요. 그래프를 움직이면서 말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거 구분하라겠죠? 이렇게 되면 말 되는가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 돼야 안 돼요? 지금 말 돼야 안 돼요? 말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얘하고 얘의 차이점이 뭡니까? 얘하고 얘의 차이점 뭐야? 얘도 말이 되고 얘도 말이 되죠? 차이점 뭐죠? 축의 위치가 달라졌죠. 축이 양수에서 음수로 달라진 거죠. 하지만 얘도 말이 되고 얘도 말이 된다는 말은 축의 부호는 생각하지 않겠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얘도 말이 되고 얘도 말이 되니까 축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야. 양수군 음수군 좀 더 가볼게요. 말이 안 되는 거 이렇게 되면 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말이 안 되고 얘는 말이 되네요. 얘하고 얘의 차이점 뭡니까 지금? 얘하고 얘의 차이점. 얘하고 얘의 차이점. 보이는 거 없습니까? 뭐가 보여야 돼? y절편이 보여야 됩니다. 얘는 y절편이 어떻게 됩니까? 양수입니다. 얘는 y절편이 음수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말이 되고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되려면 이 문제의 조건하고 서로 다른 부호가 말이 되려면 뭐가? y절편. y절편을 이 식을 fx라고 적으면 f0이 뭐가 되면 된다? 음수가 되면 된다 이 말이겠죠. y절편이 음수가 되면 되겠죠. 왜? y절편이 y절편이 0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y절편이 양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왼쪽으로 가볼게요. 왼쪽으로. y절편이 0이면 안 되고 양수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y절편이 음수이면 y절편이 음수이면 두 분의 부호는 무조건 다르게 된다 이거지. 판별식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축은 아까 얘기할 필요 없다 했죠. 축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판별식은 얘기해야 된가요? 말아야 된가요? 자, 판별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양수이니까 아래로 볼록입니다. F0은 Y절편이라고 했어요. Y절편이 0보다 작으니까 2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무조건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가 떨어지겠죠. 판별식을 할 필요 있다 없다? 판별식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꼭 생각해야 될 게 축, 판별식, 함수값. 판별식, 함수값, 축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두 분이 모두 양수이라는 것은 자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겠죠. 일단 이렇게 돼야겠죠. 두 분이 양수이라면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마찬가지죠. 지금 자 그래프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얘를 움직이다가 지금 이렇게 되면 돼 안 돼요? 두 분이 우리가 양수 음수란 말은 실수란 소리입니다. 양수 음수에는 실수란 말이 생략돼 있어. 얘는 안 되고 얘는 되는 거죠. 얘랑 얘랑 차이점 뭡니까?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판별식이죠. 얘하고 얘의 차이점 뭐라고?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판별식이 0보다 어찌해야 된다? 크다 크거나 같다. 조금 전에 했잖아. 알파 베타가 두 개잖아요. 두 개면 어쩐다? 판별식이 뭐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서로 다르란 말이 없으면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판별식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이렇게 되더라도 중근이니까 두 개를 갖는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죠. 양수근에 대한 말이 없으니까 그래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차이점 뭐다? y절편이죠. y절편 두 번째 f0이 양수해야 된다. f0은 y절편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F0이 양수이면 다 되냐 물어보고 있어 지금. 판별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X축과의 교점이 있다 없다 이 말이고 F0은 Y절편이 양수인 이 말이죠. 그런데 X축과 지금 두 점에서 만나고 점에서 X축과 만나고 F0이 0보다 큰 거는 얘도 말이 되겠네요. 얘 말이 되겠죠.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교점이 있다 이 말이고 F0이 양수란 말은 이 말이죠. 근데 얘는 뭐야? 두 개 다 근이 음수이고 얘는 두 개 다 양수니까 얘는 안 되고 얘는 되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축의 위치가 차이가 나야 되겠죠. 세 번째, 축이 양수다.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두 근이 한쪽에 몰려 있으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판별식, 함수값, 축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여기에 문제가 조금 더 추가가 되면 그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작성해야 됩니다. 여기서 추가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얘하고 얘의 합이 양수다 이런 말이 추가될 수 있겠죠. 음근과 양근의 합이 양수란 말이 축이 더 오른쪽에 치우쳐졌다 이 말이겠죠. 음수란 말은 축이 음수 쪽에 치우쳐졌다 이 말이겠죠. 합이 0이 될 수도 있겠죠. 합이 0이 된다는 말은 뭔 말이야? 대칭적이다 이 말이 되겠죠. 이값하고 이값 대칭적이다 이 말이겠죠. 그런 내용도 숨어 있을 수는 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판별식, 함수값, 축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얘 두 번째 그림을 봤을 때 0을 기준으로 양쪽에 쪼개져 있죠. 쪼개져 있는 문제가 훨씬 쉽게 마무리되죠. 얘네들 안 해도 된다 했어요. 한쪽에 이렇게 몰려있는 경우 는 세 가지 다 했죠. 한쪽에 몰려있는 게 더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전에 한 내용은 0을 기준으로 한 거야. 뭘 기준으로 한 거야? 0을 기준으로 한 거야. 이제부터는 0이 아니라 특정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에 대하여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때,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래서 얘에 따른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상황만 아직 안 적었어요. 자, 두 근이 P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P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맞죠? 두 근이 P보다 작다 했으니까 P가 여기에 있다는 소리죠.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말은 P가 여기에 있다는 소리죠.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는 말은 P는 여기고 Q는 여기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래프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됐어요? 자, 3번부터 해볼게요. 왜 3번부터 하냐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했죠.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음수, 양수, 함수값만 해서 끝내버리죠. 왜? 이 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무조건 왼쪽, 오른쪽에서 만나게 돼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만 하면 돼? 얘도 마찬가지로 뭐만 하면 돼? P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P만 집어넣으면 P가 이 값이 Y좌표가 음수만 되면 되겠네요. F, P가 음수이면 된다 이거죠. 현재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가 양수인 거야. 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 값만 대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고 P 사이에 끼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뭔 알겠죠? 사이에 끼어 있는 게 그래서 문제는 더 쉽습니다. 자, 1번, 2번 가볼게요. 두 근이 P보다 크다. 조금 전에 했죠. 첫 번째 뭐 했어요? 판별식 했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 조심하라 했습니다. 같다.
두 번째, FP를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FP 집어넣으면 양수죠. FP 집어넣으면 양수죠. 둘 다 양수. 여기까지 차이가 없네요. 차이가 없죠? 세 번째 뭐 해야 된다? 축 해줘야 된다. 축. 세 번째, 축이 P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이죠. 축식은 어떻게 됩니까? 축식 마이너스 2A분의 B죠. 뭐 아래쪽은 뭐야? 세 번째, 축이 P보다 작다면 되겠죠. 두 개의 차이점이 딱 이거죠. 두 개는 똑같죠. 몇씩 함수값은 똑같은데 축의 위치에 따라서 두 군이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는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에 맞는 상황의 식을 뽑아내서 조건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다음 4번, 두 군이 P하고 Q 사이에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 1번하고 2번을 합쳐진 문제입니다. 1번하고 2번이 합쳐진 문제야.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판별식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판별식 해야 됩니다. 한쪽에 몰려있다. P 오른쪽에 있다. Q 왼쪽에 있다. 판별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FP 양수, FQ 양수. 여기 집어넣으면 양수, 요거 집어넣으면 양수. 당연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축 해야겠죠. 축이 P와 Q 사이에 끼어있다. 여기까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제목으로는 근의 분리, 근의 위치 이렇게 말합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관한 얘기가 되겠어요. 알겠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그 사이에 끼어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특정 값을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면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에 맞는 상황을 식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가볼게요. 문제.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그러면 두 근이 양수란 말은 0보다 크다 이 말이겠죠. 0보다 크다 이 말이죠. 그럼 범위가 나왔다 이 소리지. 범위가 나오면 어떻게 푼다? 그래프를 그린다.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범위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린다. 자,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보이는 게 뭡니까? 지금 뭐가 보여? 뭐가 보입니까? 축이 보이죠. 이건 중요한 사실이 되겠죠? 이게 얼마다? 축이 x는 1이다. 그리고 요거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된다고 했죠. 서로 다른이란 말이 또 있고요.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된다. 양수가 되게끔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이 이렇게 있고 양수 쪽에서 만든다면 y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보이면 맞습니까?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이 말에 맞게. 축이 보이고 양수 쪽에 두 개 만나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된다? 첫 번째로 판별식 해야 된가요? 안 해야 된가요? 해야겠죠. 한쪽에 모여있으니까 판별식 해야죠.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르리라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4분의 d는 1-k-5가 0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하나 나왔습니다. 계산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합니까? 두 개 다 양수근이 되려면 y절편 얘기하겠죠? y절편 두 번째 f0은 0보다 커야 된다. 0, 0, k 플러스 5가 0보다 커야 된다.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축은 할 필요 없죠. 확실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5부터 k는 마이너스 4까지 되더라. 하실 수 있겠죠?
6번. 빨리 갑시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두 근이 1보다 크다. 두 근이 있는데 두 근 다 1보다 크다. 이래 놨어요. 그래프의 축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축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죠? 서로 다른 말이 없으니까 크거나 같다. 두 번째, 함수값 f1이 양수이다. 세 번째, 축이 1보다 크다. 함수값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1을 넣었더니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된다. 축이 1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 4분의 d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3 마이너스 3보다 0보다 크니까 어떤 범위? 0보다 크면 바깥 범위.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k는 4보다 크다. 두 번째, f1이 양수다. f1, 1 f1은 1 마이너스 2k 플러스 k 플러스 12가 0보다 크다. 그래서 k는 13보다 작다. 축은 어디 있습니까? 축 마이너스 2분의 b라겠죠. 축 마이너스 2분의 b. 축은 k가 되겠네. k는 1보다 크다. 해는 하나, 둘, 세 개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수직선 한번 그릴게요. 마이너스 3, 4, 13, 1.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 세 개의 공통 부분은 여기겠네요. 결론적으로 4보다 크고 13보다 작다. 등호는 있겠네요. 세 가지 판별식, 함수값, 축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여기 있는 두 근이 모두 두 근이가 있습니다. 서로 다를 말 없어요.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은 x-5, x 플러스 1.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5이다. 두 근 사이에 있다고 했죠? 됐어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래프. 우리는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리는 중입니다. 이 그래프 보니까 뭐가 보여? 감사하게도 축 보이네요. 축은 꽤 중요한 겁니다. x는 1이 보이네요. 두 근이 모두 요 사이에 있다. 자, 이제 마이너스라 5를 찍을 거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다 이 소리죠. 그런데 잘 보세요. 1하고 마이너스 1이 가깝나요? 5가 가깝나요? 마이너스 1이 가깝죠? 마이너스 1은 조금 가까이 찍고 5는 좀 멀리 찍읍시다. 요건 중요한 거야. 요게 판단이 되면 문제 좀 더 빨리 푸니까요. 그러면 일단 두 근 사이에 두 근이 요 범위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당연히 해야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 없으니까 크거나 같다. 두 번째, 판별식이 크다 했으니까 함수값은 할 필요가, 요건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프를 보면, 자, 이 그래프가 점점 근이 벌어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벌어지면, 어느 쪽이 먼저 걸립니까? 왼쪽이 먼저 걸려, 오른쪽이 먼저 걸려? 왼쪽이 먼저 걸리죠. 근데 두 근이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요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누구만 생각하면 돼? 오른쪽은 할 필요 없고 왼쪽만 생각하면 되겠죠. 왼쪽에 대한 누구 어떤 값? 함수값만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 함수값이 양수이면 무조건 되겠다. 해석됩니까? 그럼 굳이 5는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얘가 음수가 되면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생각한다? 두 번째 f-1이 양수해야 된다. 한번 쉬고 갑니다. 분별식 4분의 d 1-m이 0보다 크다. m이 1보다 작다. f-1 1 플러스 2 플러스 m이 0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이렇게 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말에 맞게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판별식, 함수값, 축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그래프를 좀 더 잘 그려놓으면 시간을 조금 아낄 수가 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안 해도 된다. 그래프 해석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실근의 부호 얘기했습니다. 실근의 부호 그래프 그리고 문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근의 분리 했어요. 근의 분리, 근의 위치. 2차 방정식이 근이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4차 방정식 근의 판별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느닷없이 나는 지금 2차 방정식도 어려운데 갑자기 4차 방정식 나왔냐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4차 방정식은 식을 보면 틀이 있죠? x 4제곱하고 x 제곱밖에 없습니다. x 4제곱 x 제곱밖에 없는 거야. 보기차식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x 제곱하고 x 4제곱밖에 없다 이거야. 문제 자체가 x제곱, x4제곱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뭐 할 거야?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여기서 자, 이 4차 방정식의 근은 x 겁니다. 맞죠? 4차 방정식의 근은 누구라고요? x라고요. 근데 우리가 t 방정식으로 바꾸게 되면 t의 값을 구하겠죠. 이해됩니까? 만약에 내가 얘를 t 방정식으로 바꿔서 t 방정식으로 바꿔서 t 방정식으로 바꿔서 해를 구했습니다. 자, t가 마이너스 2 또는 t가 3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든 겁니다. 내가 t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었더니 t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3이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할 해는 누구라고? 해는 x 거라고요. t가 누굽니까? x제곱이죠. 다시 말해서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고 x제곱이 3이 됐다 이 말이겠네요. 맞죠? t가 x제곱이니까 x제곱이 되는데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말은 여기서는 허근을 갖는다 이 말이겠죠. x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허근을 갖고 여기서는 실근을 갖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인 즉슨 뭘로 내용이 나오냐면 왜 얘는 허근이고 얘는 실근이냐. 얘가 부호가 음수, 양수니까 지금 허근, 실근이 나온 거야. 뭐라 그러면 t 방정식에서 양수근이 나오면 실근이고 음수근이 나오면 허근이 된다 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실근이 나왔다는 말은 두 개의 근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여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질문 자체가 이렇게 바뀌겠네. 이 문제는 t제곱 플러스 mt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이 t가 양근 서로 다르냐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요.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t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내용은 똑같죠? 아시겠나요? 선생님 배터리 가려고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좀 꽂았을까요? 다음 14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x 4제곱 x제곱이죠. 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상수는 그냥 아직은 읽을 필요 없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라 했죠. 모니멘트로 쓰겠죠.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뀌겠네. t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여기 t근이 하나는 양수근 하나는 음수근을 갖는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t가 양수 하나 음수 하나를 가져야지 된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양수근 음수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겠죠. 아까 얘기했죠. 그래프 이렇게 나오면 f0이 음수면 끝난다 겠죠. 위에 거는 왜 안 했습니까? 위에 거는 두 개의 양수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겠죠. 위에는 뭐 해야 돼? 첫 번째 판별식 해야 되고 두 번째 함수값 해야 되고 세 번째 축 해야 된다 했죠? 맞은 문제도 해석해볼게요. 얘도 이렇게 넘겨갖고 식을 바꾼 다음에 해야 됩니다. 실근만 가진다 했습니다. 말 잘했죠? 아까는 서로 다른 실근이었죠. 여기서는 실근만이에요. 실근만. 그러면 여기는 중분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중분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얘가 그럼 어떻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2k하고 3을 넣으면 3 마이너스 2kt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27 10만 정리한 겁니다. 요 방정식이 t근이 어떤 근을 가져야겠어 이제? 아까 음수근을 가지면 허근이라 했죠. 양수근을 가지면 실근이라 했습니다. 자, 음수근을 가지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양수근을 가지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뭘 얘기 안 했어? 0 얘기 안 했죠. 0 얘기 안 했죠. 0은 중근입니다. t가 0이 되면 x제곱이 0이 돼서 0, 0이 되는 거야. 알겠나요? 됐습니까? 이해됐어, 안 돼서? 그러면 이 문제는 실근을 가지려면 어떤 상황이냐면 두 양근도 되고 0하고 양근도 되고 0하고 0도 되고 됐어요? 두 양근이라는 말은 두 양근에는 서로 같아도 된다. 같아도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뭔 알겠습니까? 조금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얘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뭣도 가능하다? 얘가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 가능하다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하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일단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같아야 된다 했습니다. 중근. 두 번째 F0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맞나요?
세 번째, 축은 어떻게 됩니까? 축은 당연히 오른쪽에는 있어야겠죠? 축은 0보다 크다. 같다는 됩니까? 안 됩니까? 축이 0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지금 판별식은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 F형이 양수니까 지금 여기까지 됩니다. 이렇게 축이 0이라는 말은 그 축이 이렇게 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돼도 된다고요. 지금 축이 이렇게 되면 된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T가 충분 0을 가지면 축이 0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축이 0도 포함한다 이거죠.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X축과 교점이 존재한다 이 말이고, F형이 양수라는 것은 Y절편이 위에서 만난다 이 말이고, 축이 0보다 크다는 건 축이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 세 가지를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지금 숙제가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죠. 자, 지금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 문제를 20분 정도 줄 테니까 지금 풀어보시고, 지금 뭘 풀어봐야 되겠어? 지금 오늘 설명했던 부분이 이해를 했으면, 나는 좀 이해가 잘 됐다 싶으면 선생님 증세 문제 풀어준 것도 풀고, 알았어요? 이해가 좀 안 됐다 싶은 사람은 22번부터 풀면 되겠습니다. 22번부터.